자, 소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이런 소소한 얘기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허탈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요, 뭔가 좀 이렇게 기운을 다시 차릴 뭔가가 필요합니다. 일단 차라리 우리 주변의 얘기, 일상의 얘기를 좀 하는 게 오히려 조금 전환을 할 수 있는 뭐 기분 전환이고 기운 전환이고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자, 그럼 오늘 주제는 뭡니까, 봉우리? 오늘 주제 일을 미루는 버릇. 집중력 저하. 왜요? 내 얘기를 때문일까? 내 얘기를 했어. 아니 일을 미루는 버릇?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너무 일이 많아서 아니야. 소화가 안 되고 집중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오후 4시 반에 스케줄이 끝납니다. 그게 이제 매부쇼 끝나는 시간이죠. 매부쇼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집에 가서 걸작선을 만들어요. 편집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일주일 내내 방송하는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하룻밤만 쉴까?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지. 하룻밤 쉬는 건 합리적인 얘기잖아. 하룻밤 정도는 쉬어도 되잖아. 금요일은 쉬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금요일날 집에 가서 뻗습니다. 뻗어요. 집에 가서 저녁에 뭐 아무것도 못하고 뻗었다가 잠을 깨보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그렇지, 토요일 새벽이야. 그건 다행이네. 토요일 새벽에 딱 잠을 깨요. 그럼 이제 뭐야? 하룻밤 동안 놀지 못한 게 너무 아까워. 그래 적어도 네. 밤늦게라도 일어나서 좀 놀았어야 되는데. 놀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에 잠을 자버린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토요일 오전이 다 지나가요. 그럼 뭐예요 이제? 새벽에 깼으니까 피곤하겠죠. 낮잠 자야 돼? 그럼 이제 배고파. 뭔가를 먹어. 그치. 그럼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함이 다 몰려 들어옵니다. 혈당 쇼크와 함께 식곤증과 함께. 그럼 뻗어버려요. 네. 그러면 토요일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밤부터 끝까지 들어봐요.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 된 이상 그래? 이 일이 미뤄진 게 아직 안 나왔잖아. 지금. 아직 일을 꺼내지도 않았어. 뭐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토요일까지 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자, 그럼 토요일까지 쉬면 이제 뭐 해야죠? 오토바이 타러 나가야죠. 왜냐면 오늘까지 쉬는 날이니까. 그럼 오토바이 타러 나갑니다. 와, 막 스트레스 풀린다. 와, 막 이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일요일 새벽이에요. 그럼 이제 자야죠. 근데 보통 걸작선이 월요일에는 올라오던데. 그쵸? 일요일에 발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월요일에 완성을 시키는 거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도저히 간혹 화요일에 올라올 때 있어. 이러면 이제 화요일에도 올라오고 아예 한 주가 밀리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제가 일을 많이 하는 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만큼 버니까. 근데 문제는 왜 내가 하기로 한 시간에 못 하냐는 거예요. 예. 그렇지. 예.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고 일요일 날 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못 하냐고. 못 쉬니까 그럼. 못 놀고 못 쉬니까.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못 놀고 못 쉬잖아.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봉호 활동가는 일을 미루는 버릇에 대한 고민한 적 없어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안 미루려고 하는 타입이라서 오히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네. 나를 쓰레기를 만드네. 그러네. 바로 그냥 바로 매겨버리네. 바로 매겨버리네. 너무하네. 저는 거엄님처럼 스케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안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이 미룰려면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처럼 얘기할게요. 대통령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요일이 없지 않아요. 됐죠? 일이 없지 있겠지. 않아. 일이 있겠지. 일. 아니야. 요새는 1도 없다 이게 아니라 일은 있겠지. 일은 그러면 미루고 뭐 자시고 할 게 없잖아. 일밖에 없는데 그냥 하면 돼. 그 한 일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너무 쓰레기잖아요. 나는 쓰레기 만들어 놓고 너는 못하겠다 이거냐? 어이없다. 일이 한 6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6번째 거를 미루다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계속 6일째까지 미루면 그게 쓰레기지. 서로 쓰레기라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 저는 이 고민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1까지는 아니지만 한 이 정도밖에 없거든. 뭐 미루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리고 이 중에 순서대로 미뤄요? 아니면 어느 하나를 더 미뤄요?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러면은 이렇게 미루는 계획적으로 하고 있네요. 네.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굳이 물어봤던 이유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스스로 고백했고 너무 내 얘기잖아. 너무 내 얘기라서. 이거 거엄님 고민으로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댓글 중에 제가 원래 그 소담수담 쪽은 우리 월요일날 하는 사이섬하고는 다르게 사연을 읽어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 댓글 동향에서 요즘에 댓글 동향이나 아니면 요즘에 저한테 느껴지는 어떤 마음 같은 거 고민들이 이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고민을 이렇게 쭉 통과해서 어느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표현될 만한 네. 예, 그런 고민을 이제 제가 가져와요. 그러면 모두의 고민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의 고민일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바로 반응하잖아. 이거 내 건데 막 이러면서. 장담컨대 이거는 모두의 고민입니다. 네. 예. 모두의 고민이에요. 네. 이게 미루는 게 꼭 내가 하고 있는 일만 미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댁에 한번 가기로 약속을 한 지 4주가 지났어요. 아니, 잠깐만 이런 것까지 미룬다고? 아니 왜냐면 내가 내 일을 미루다 보니까 이것도 순차적으로 다 밀리는 거야. 그렇구나. 먼저 이번 주에 언제 가겠다로 약속한 건 아니고 주말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주말에 가겠다. 그러니까 날짜를 박은 게 아니라 아니, 주중에는 스케줄에 못 가니까 네. 엄마 주말에 갈게라고. 어느 주말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아 이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화법인데 예. 언제 주말에 갈게 엄마 이래놓고 이번 주는 너무 바빠 안 되겠어. 다음 주는 엄마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네. 가는 거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그거는 고민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잖아, 약간.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일을 미루는 건 그냥 나의 책임에서 끝나는데 이렇게 약속해놓고 미뤄버리면은. 그치. 그러니까 엄마면 또 서운해하실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또 엄마니까 나를 이해해줄 거라는 그런 비겁한 계산이 그치. 깔려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까지 만약에 일을 너무 미루다가 그런 엄마와의 약속까지 미루게 된다 그러면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일을 미룬다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약속도 네, 일을 미루는 방식도 되게 다양해요. 정도도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일을 미루는 게 어떤 정도나 어떤 수준의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아까도 순서대로 미루냐 아니면 특정한 것만 미루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일을 미루는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 뭐냐면 제일 하기 싫은 게 제일 안 해요. 네. 네. 그럼 순서상으로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두 번째나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안 해. 그리고 뭐 다섯 번째 거 먼저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일단 손에 집히는 거 먼저 하자. 네. 이 생각도 있고. 그 먼저 하는 일이 꼭 있어요. 굳이 순서가 급하지 않은데도 그냥 먼저 해 그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을 미루는 방식도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미루는 정도의 심각성도 다양한데 일을 미루다 미뤄서 결국은 못 해버리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태가 커지는 거. 이 정도까지 가면 심각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지. 근데 미루다 데드라인은 맞춰. 네. 이게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거 거엽다님이잖아요. 저도 잠 안 자고 맞추잖아요. 걸작성 맞춘단 말이야. 맞추죠. 보통은 잠을 안 자요. 이 중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데드라인을 미뤄. 이 방식도 있어요. 그것도 거엽다님이 간혹 일어나는 일이죠.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밀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래서 일은 미루는 것 같은데 그 미루는 방식이나 정도 심각성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나의 일을 미루는 것에 어떤 문제로 느끼는 이유가 뭘까? 그게 내 일이 망쳐져서인가? 그러니까 신뢰도 망쳐지고 진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일을 안 맡길 정도로 일을 미루는 거. 일을 안 하는 거죠. 사실 미룬다기보다는. 그렇죠. 이건 안 하는 거지. 네. 근데 대체로의 일을 미룬다라는 건 제때 안 하고 빨리빨리 안 해둔다 정도의 의미야. 할 때 빨리 해두고선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겨우 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하거나 데드라인을 미루고 막 사정하면서까지 나중에 결국은 일을 나중에까지 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다른 일들이 일정이 좀 망쳐지는 거. 이 정도까지인가. 이것도 되게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다양한 그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시각 디자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혹은 뭐 홈페이지 디자인 뭐 이런 거 이렇게 맡기면은요 미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뭔가 떠올라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창의적인 일들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필이 오는 게 없으면 아예 일을 시작을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어려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는 그랬죠. 프로는 그냥 한다. 아마추어들이 영감을 기다리는 동안 그렇죠. 프로는 그 시간에 그냥 해버린다. 근데 그건 프로가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필수적인 게 데드라인이거든. 그렇죠. 데드라인이 없으면 절대로 영감 안 떠올려. 그래서 입금이 돼야 그런 것도 입금이 돼야 영감이 떠오른다. 걸작선에 너네 오늘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은 월요일 새벽이에요. 데드라인 거의 다 왔을 때 생각이 꼭 나요. 그렇죠. 그 환장합니다 진짜. 저는 데드라인 오면 초능력이 발휘가 돼요. 진짜로요. 막 영어로 된 막 문서 막 이런 것도 막 1시간 안에 막 10개쯤 찾아가지고 막 그 AI보다 빨리 정리해. 막 한글로 보입니까? 막 영어가? 두두두두두 막 이미테이션 게임 막 이런 뷰티풀 마인드 이런 데 막 해가지고 빡.
그 능력은 왜 평소에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와, 이 생각이 왜 지금 났지? 아니 이틀 전에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아 이건 초능력 있는 분들의 근데 고민이다. 고민이라기보단 현상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되니까 미루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고 망한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죠. 네. 데드라인에 임박해서 하면 망한다. 라는 위기감이 항상 있어가지고 네. 네. 아. 되도록이면은 임박하기 전에 얼마 전에도 원래 오늘이 9일이니까 내일까지 데드라인인 제가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저는 딱 데드라인 딱 정해지고 보통 그런 일은 갑자기 들어오니까 네. 길어봐야 한 2주 주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저는 그거부터 무조건 합니다. 나는 데드라인에 임박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 내 자신이 네. 망한다는 걸 알아. 나름의 네. 생존 방식이군요. 그래서 네. 월요일날 끝내버렸어요. 네. 그걸 미리 안 끝내놓으면은 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은 사실 그날그날이 데드라인이라 생각하면 그날 안에서 어떻게 미루고 막 하는데 데드라인이 정해지면 무조건 먼저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랑 교수님 같은 카테고리를 묶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차피 필 받아서 일한다는 점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못된 경험이 또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루다가 갑자기 진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순식간에 해치운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계속 미루게 만드는 원료가 되는 그치. 거예요. 나는 해봤으니까. 나 저번에 하루 만에 끝냈어. 그렇죠. 네. 그게 버릇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무 때나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건 정말로 국보급 필이 왔을 때 그런 거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 글 쓰는 사람들끼리 또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늘 데드라인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자 5월 9일이 데드라인이야. 네. 이때 데드라인은 아침 9시일까? 저녁 12시일까? 맞아. 근데 이거는 저도 많이 경험이 있어서 그 일을 준 사람이 정확하게 시간 말을 안 해주거든. 날짜만 그렇죠. 말해주거든. 예. 내 맘대로 밤 12시야. 그렇죠. 내 맘대로. 심지어 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데 12시에 일 안 하잖아? 그럼 사실상은 5월 10일 출근 시간대 아닐까? 그렇죠. 9시네. 네. 5월 10일 9시가. 아, 네. 담당자가 출근해서 메일함을 열어봤을 때. 그렇지. 아니 뭐 5월 9일이 데드라인이라는 건 5월 10일 9시가 데드라인이라는 소리다.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다 똑같은 굉장히 마음이야. 합리적인 생각인데요. 합리적이죠. 다 네. 똑같은 생각이야. 네. 그리고서는 심지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 아니 일하다가 이거를 모조로 볼 거 아니야? 어. 점심시간 이후 정도가 제일 열어보기 적당하지 않을까? 그치. 출근하자마자 일하기 싫을 거 그렇지. 아니야. 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재촉전은 5월 9일에 옵니다. 더 웃긴 거 5월 9일이 예를 들면 금요일이라고 쳐요. 네. 사태가 더 심각해지죠. 주말 건너서지. 그럼 월요일 아닐까? 월요일 날 9시지 그러면 그렇지. 데드라인이. 아. 네. 그래서 5월 9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막 혹시라도 연락 올까 봐 되게 마음이 졸입니다. 네. 6시간 지나면 마음 막 해피. 아니, 어차피 뭐. 새 날라다녀 막 새 날라다녀. 다시 돌아. 노세 노세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니까 혹시 이런 경우 없으세요? 그게 데드라인 날짜를 까먹고 있다가 네. 그날 안 거야. 아, 잠깐만 그거 데드라인 언제였지? 토닥했더니 오늘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 미안한데 나 그런 경험은 없어. 아 그래? 그 날짜를 알아야 그 전까지 놀지. 이게 번뜩 생각나서 내가 까먹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한 적은 있어요. 맞아. 거짓말은 나도 여러 번. 까먹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서 데드라인 확인했더니 오늘인 거야. 네.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가진 거짓말을 정말 제가 다른 일이 갑자기 겹쳐가지고 막 그냥 까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왜 제일 설득력 있어. 그런 거짓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다 일 맡길 사람들이 다 보고 계세요. 아니야. 아니다. 나한테 맡길 사람은 없어. 아니야. 이런 친구가 있다. 동료가 있다. 네, 이런 경험이. 제가 이 극한의 데드라인을 느꼈을 때가 그 방구석 1년에 영상 납품할 때였어요. 네. 그거 제가 일주일에 2개씩 혼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넘기기로 했는데 다른 일 다 마치고 나니까 금요일 아침에 일을 시작하게 된 거야. 영상 2개를 하루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근데 진짜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겠다. 영화 요약하는 영상 2개를 하룻밤에 못 만들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버렸어. 깨보니까 금요일 저녁이에요. 네. 하룻밤 동안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또 이게 되는 날은 된다. 아이디어가 바바박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급한 마음에 막 대충 하고 났는데 하고 나니까 의외로 괜찮은데? 이러고 넘기는 그치.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파일을 늦게 넘기면 거기 PD가 뛰쳐와요.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네. 거기 파일 주세요 이러고 네, 와요. 방송국은 진짜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 그러니까 그때 정말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그렇지, 그건 걸작선하고 느낌이 다르지. 다르지. 거짓말은 그냥 내 채널에 늦게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거기 출연진들이 다 모여서 내 영상 기다리고 있어. 난리나. 그러니까 이게 네.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누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맞아. 아 다행이네요. 저. 누구나 그런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일을 미루는 건 인간의 천성이야. 네. 네, 천성. 그래서 이걸 병리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 너무 고민하지 말자는 취지로 가져오신 거구나 그럼. 네, 일단은.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범주에 있어요. 네. 데드라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 미뤄서라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게 되고 종종거리게 되고 다 이해 범주 안에서 보통 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병리적인 상태는 어떠냐면 네.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안 해. 아예 안 하는구나. 어. 나중에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밀었다가- 단순히 일을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안 해. 잠깐만요. 밀었다가 버리는 것도 안 하는 거에 속하는 겁니까?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네. 민폐를 끼치거나 이런 것까지 다. 그러면 그러면- 약간 그런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인 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데드라인 넘겨서 하다가 미루다가 못하겠어 해서 갑자기 담당자한테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못하겠어요. 그 엄청난 민폐잖아요. 엄청난 사실 민폐지, 상대방한테. 이건. 그게 알려주는 건 그나마 낫고요. 잠수 탑니다. 잠수 타버려? 네. 연락이 안 되게. 네, 연락이 아예 이게 가장 책임 회피적 유형인데 의외로 많아요. 극한의 회피형이네요. 네. 의외로 많아서 일이 미루다 안 돼가지고 얘가 나한테 막 달려올 것 같고 그런데 할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 네. 한동안 잠수 탔다 안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대안이라도 구하고 빨리 이제 사고 투입이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병리적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잠수를 타요. 이게 병이 돼요, 실제로. 그때부터는 이제 병리적인 상황이네요. 네, 병리적인 상황이 되고 이게 많은 사람한테 문제를 끼치고요. 네. 그리고 사회 복귀가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회 복귀를 시켜가지고 이제 달래고 해가지고 또 일을 시키고 네. 처음엔 좀 하는 데다가 또 이제 이게 병이 도죠. 그럼 또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인간관계들이 끊겨요. 일감도 끊기고. 네. 이런 경우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 잠수 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진짜. 근데 이거 잠수 일을 탈 뻔했잖아, 일을 술 먹고. 진짜 어머님이 살렸지. 어머니한테 평생 효도해. 제가 솔직히 포기하고 안 올라 그랬잖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나 이거를 변명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제가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네. 못 가겠다고. 네. 교수님 죄송해요. 나 진짜 네.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자를 먼저 보냈거든요. 어머님의 그 명언이 사실 그 다음 일이야. 저 그게 볼륨 이빨 죄송합니다. 최고로 볼륨 최고로 틀어 일부러 들으라고. 아무튼 이걸 왜 변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변명도 나야. 아니야 사실은. 잠수 탄 게 나야 이건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일을 미루다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잠수 탄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제가 몇 군데서 일을 하면서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을 몇 번 있죠. 보고 네, 있어. 그런 어디 가나 사람들이 있어. 그죠? 갑자기 어디 가나 없어지는 있어요. 사람. 예. 네. 아까 우리 막전 마크에서 얘기했지만 이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 팟빵에서 들고 날았다는 사람도 잠수 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그렇죠. 네. 큰 사고 치고 네. 잠수 탄 거죠. 네. 사고 치고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네, 네. 생각- 의외로 많아요. 네. 네. 맞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본 거야. 대학교 때 공동과제 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봐요. 잠수 타버리잖아요, 그냥. 네. 언제 며칠 날 만나서 같이 해놓기로 했는데 오는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나 잠수 타 연락도 안 돼. 그럼 그 두 명이 그냥 답답한 대로 합니다. 네. 그럼 나중에 그 과실은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억울하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전화도 없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런 휴대전화조차 없고 막 네. 메신저도 없고 그랬으니까 잠수 타면 진짜 답이 없었거든. 네. 맞아. 그러니까 그냥 해. 네. 근데 요즘은 왜 조금이라도 연락될 것 같잖아. 메신저라도 있고 일이 안 없어지는 상황이 정말 미치는 상황이거든. 맞아. 네. 근데 일이 안 없어지는 상황은 일부러 안 보거나 아니면 봐놓고서 안 본 척하거나 예. 이런 방식이잖아요. 애플워치로 보면 일이 안 없어져요. 그렇지. 카카오톡에.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사회에서 이제 고립되거나 내쳐지거나 이런 일들을 당해. 오히려 우리는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잠수 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맞아. 잠수를 탄다? 정말 심각한 병리적인 상태이다. 음. 이 정도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미루는 버릇이 심해지다 보면 네. 이 정도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이 정도 상태까지 안 갔으면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혹시라도 이럴 가능성들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있다? 그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근데 이 조치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 네. 이게 저도 매번 이렇게 막 발등에 불 떨어서 마감하고 나면 항상 하는 생각이 뭐겠어요? 다음 주는 내가 토요일 아침에 시작한다. 근데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사람이라는 게 보상 심리가 세니까 나도 좀 쉬어야지. 이 생각 때문에 토요일에 결국 또 시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정말 고치고 싶어요. 토요일에 시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 솔직히 토요일에 시작해야 하면 더 잘 만들 것 같아. 네. 예. 왜냐하면 급하게 하면은 내 능력이 다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하루만 더 있었으면 아우 아쉬워 죽겠네. 다음 주는 죽어도 토요일에 시작해야지. 근데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첫 발짝을 뛰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병리적으로까지 가면은 사실은 되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때 남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 우리 가끔은 소담소담하고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때는 차라리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상담받는 게 낫다 또는 네. 심리상담 받는 게 낫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유사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럼요. 일상 수준의 그냥 얘기죠. 비슷한 사람들이 네.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한다. 음.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선가를 고쳐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잘 봐야 돼요. 점점 일이 늦어지고 있다. 데드라인을 미룬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는 민폐가 끼쳐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큰 사고를 막았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하이니 법칙처럼 병리적으로 가기 전에 전조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뻔뻔해지거든 사람이라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엔 잠수 타는 행위는 정말로 지극히 뻔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잠수 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 부끄럽지만, 네.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 하나 감추기 위해서 뻔뻔해지는 거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왜 병리작이라고 하냐면 남한테 심각한 문제도 안기지만 나의 이 사회적 공감 능력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 두뇌가 마비가 된 거야. 나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책임이 안 보겠다는 거거든, 이런 아 몰라. 아 모르겠어. 안 봐. 약간 우리 대통령 상태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잠수는 못 하세요, 근데. 잠수는 못하지. 잠수 탈 수 없는 자리야. 사실은 뭐 종종 타죠. 그렇지. 지금 약간 비슷한 지위에 계신 분이 타고 있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네. 근데 종종 그분은 타죠. 타의적 잠수잖아요. 누가 머리를 물 속으로 집어 넣은 거죠. 근데 이건 다르긴 다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책임의 피, 심지어 그걸 넘어서 좀 뻔뻔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반대편에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럴까봐 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 안 하려고 최대한 빨리 해두는 거. 음. 강박까지 생길 정도로. 아, 그거 봉우리의 방식. 예, 봉우리 방식이잖아요. 근데 나는 일이 없어서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네. 보편적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주변에서 예전에 보면은 네. 저희 주변에 있는 여학생들이 그렇게 되게 잘했었어요. 아, 미리. 논문 쓰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정말로 어. 막 미리미리 막 해가지고 빨리 해놓고. 네. 이게 남녀 성향이 좀 이게 차이가 진짜 있나? 놀라운 게요. 저도 여자친구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집에 오면은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 물론 뭐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각자 쉬는 시간이 되면 핸드폰 딱 쳐다보다가 시간이 딱 되지? 내일 할 일 해야지. 이러고 갑자기 노트북을 연등히 다다다다닥 해요. 그러면 다 했다 이러고 다시 핸드폰 봐요. 너무 신기한 거야. 집중력이. 근데 그게 성별 간에 그런 차이가 있나? 성별 간 차이도 유의미하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다고 봐요. 여성분들 중에 어. 이런 케이스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뭔가 집중력의 전환이 잘 되나? 그거보단 그 멀티태스킹에 좀 더 강하고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자기 책임성이 강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무지다고 흔히 표현을 하죠. 네네네네. 이게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일을 야무지게 처리를 잘해요. 약간 모성애 같은 거의 영향인가? 이건 진화 생물학적으로 또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사실 근거가 없지 않아요. 진짜? 네. 책임져야 될 일들이 어. 많거든. 남자는 그냥 한 건, 큰 건으로 이제 보통 그쵸. 역할을 하고 아. 여성들은 되게 이제 작은 일들을 이제 마감을 해야 하거든. 이걸 해두지 않으면 이제 물이 새버리니까. 남자는 뛰쳐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렇지. 한 맘모스 건 하고. 같은 거 한 마리 잡아오면 힘을 쓰거나 네. 뭐 전쟁에서 뭔가 역할을 하거나 한 큐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데 큰 방에 이제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되게 동굴에서 작은 네. 그치.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케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작게 일들을 마감을 해놓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각인이 돼 있는 거야. 그런 차이가 또 그게 설득력 있네. 일을 미루는 방식이나 미루지 않는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땡겨서 일을 해놓고 자기 주변의 해놓고. 일이니까 자기 네. 일이기도 하고 네. 신기하네.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남성들이 보통 일을 더 많이 미루고 여성 안 미룹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성향상 이제 그럴 수 그렇다는 있다는 거고요. 거죠. 그러면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강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강박. 내가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강박. 민폐된다 네. 남자한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안 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강박이 작동을 해서 미리미리 땡겨서라도 이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범생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 강박이 저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강박이 또 만들어진다는 건 사실은 사람을 지나치게 좀 괴롭게 만드는 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사실 약간 괴롭게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박도 살짝 병리적인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책임을 자연스럽게 잘 지는 형태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약간 강박적인 부분하고 정반대로 오히려 병리적으로 진짜 완전히 잠수 타는 상태. 아.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양극단에 있는 거구나 그럼. 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되게 재밌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걸요? 노홍철이랑 정영돈이랑 비교 분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노홍철 씨는 방에 먼지 하나 떨어지는 꼴을 못 봐요. 맞아요. 엄청 깨끗하더라고. 그 자리에서 다 치워야 돼요. 네. 강박이에요. 멤버들 놀러 갔다 난리 났잖아요. 그치. 그리고 저기 냉장고에 음료수 다 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다 라벨이 똑같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노홍철 씨는 그거를 그 순간 다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강박이 있는 거지. 예. 근데 정영돈 씨는 어때요? 3개월 전에 벗어놓은 옷이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상징이 지저분의 상징. 그러니까 미루다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연예인이니까 수입도 괜찮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루다가 옷을 안 빨고 새로 사버리는 거야. 둘 다 썩 좋진 않더라. 좋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비유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일을 미루는 버릇의 그 양극단에 있는 상황은 사실은 조금 병리적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정도의 수준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잠수를 타는 게 병리적인 거고 훨씬 더. 네. 강박은 대체로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적어도 민폐는 안 끼친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이 강박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다른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영향을 강박이 미치죠. 있으면.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하면 좁게 만들기도 네.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게 오히려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를 엄청 들어서 피곤합니다. 네. 그 사람이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해놓은 책상에 뭐 하나 건드렸다고 동료를 막 쥐잡듯 그럴 잡고. 수 있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이 강박도 강박도 일종의 강박도 의존증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들어내가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그 강박으로 움직여 놓는 거예요. 거기에 의존하는구나. 근데 그게 흐트러져 있는 상태, 조금이라도 일이 늦춰지거나 흐트러져 있는 상태를 못 견디는 거라고. 바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으로도 되게 안 좋고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네.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냥 유연한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강박적이지 않은 정도의 수준에서 자기 일을 비교적 괜찮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가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대체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약간은 늦더라도 마감을 하는 요 사이 어딘가에서 존재를 하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이라는 거야. 근데 일을 미루는 습성은 제가 두 번째 강조하지만 이 정상 범위 안에 대체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위로 끌어올리는 방향 정도로 자기를 잡으면 돼. 즉 강물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찰랑찰랑 움직이게 만드는 정도를 하는 그 정도 노지를 하는 게 적당하지 지나치게 강박화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오히려 교수님이 일을 미루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미루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기 싫은 거 일단 하지 마시고 일단 그동안 가장 익숙하고 좋아했던 일부터 그냥 하는 거지. 그렇죠. 데드라인은 그게 좀 훨씬 뒤더라도 네. 일단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해보고 네. 그래서 약간 발동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에 발동을 걸어가지고 일을 미루는 그 종류의 일들이 또 있거든요. 네. 예, 대부분이 그게 뭐냐면 완성도가 높지 않을 것 같거나 또 너무 중요해. 네. 예,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하고 오히려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네. 나중에 한다고. 사람의 심리가 네. 일단은 미루고 뭔가 해법이 나올 때까지 네. 예. 뭐가 하나 올 때까지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올 때까지 네. 참는 거. 참는 게 아니지. 미루는 거죠. 참아. 그러다 망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습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렇지. 하지만 쉬운 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네. 것들을 먼저 처리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루는 방법인 동시에 미루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전에 방 닦는 거야. 그래서 시험 공부는 미룰 수 없거든. 책상 닦고 막 가구 배치 제대로 하고 막 이러는 거라고. 그래놓고 그렇지. 자잖아요. 네. 왜냐 그게 그나마 좀 안심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했지 네. 내가. 네.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고 맞아요. 덜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를 먼저 해두면 더 중요한 뭔가 내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뭔가를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드는 거지. 그러면은 방 닦는 것도 예. 나쁘진 않네요. 뭐라도 하는 거니까. 네,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건 네. 적당히 닦고 책을 한 자라도 그치, 적당히 펼치는 게 보고. 좋은데.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야 물론 당연히 그 일의 중요도와 그 중요도에 정확히 맞는 시간 배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지간한 능력자 네. 그리고 어지간한 합리적인 어떤 그 자기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수준의 일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잘 안 되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기는 선에서 이제 마감하는 자기 나름의 패턴이라는 게 생겨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몸이 축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밤새 버릇하고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가 방구석 일년을 넘길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몇 살 어렸으니까 밤을 새도 다음날 그게 견딜만 했거든요. 요즘에는
월요일 밤새고 걸작선 마감하고 나면 화요일 하루 종일 기절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저기 거의 잡수럽다 갈 시간 돼야 깨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뭔가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좀 덜 무리하는 선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네. 제가 볼 때 일 미루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줄이셔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해법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느 정도 약간 병리적이거나 좀 위험 신호가 오면 예. 실제로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의 숫자를 줄여야 돼. 맞아, 줄여야 돼. 숫자나 종류를 줄여야 돼. 아, 예, 그게 원래 제 1순위예요. 1순위. 아. 예, 멀티태스킹 하지 마라. 이게 1순위. 그러니까 지금은 걸작선을 심각하게 데드라인 넘기신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위기감이 오면은 결국에는 일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 보글이 네. 나한테 일 줄이기를 너무 심하게 종용하는. 아니 아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뭐 걸작선을 망하기 원하겠어. 난 걸작선 팬인데. 저 자식 돈 좀 덜 벌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 아니, 이런 그게 생각인가요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라 걸작선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이거는 너무 미화했고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선순위를 계속 좀 따져봐라. 네, 보통 우선순위 이게 시간적 우선순위도 있고 중요도의 우선순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그 일을 미루는 게 보통 제일 많이 미뤄지는 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걸 제일 많이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언젠간 사고가 터져요. 네, 터집니다. 네, 그래서 한번 터지죠. 우선순위가 원래는 높아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미뤄지는 거. 그거를 발견해.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잘 미루고 그래서 또 종종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좀 딱 결단을 내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그거부터 딱 먼저 하는 날이 그렇죠. 와야 요거를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가 필요하고 사고가 안 생기려면 언제쯤에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언제쯤에 끝내야 하는가. 이거는 정교하게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집중 치료를 해야 돼요. 어렵다. 네. 그래야 나머지 우선순위 좀 떨어지고 네. 미뤄져도 크게 사고가 안 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뒤로 밀리게 돼요. 마음속 안에서 우선순위가 재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 번째 습관이 작동을 해야 돼. 이건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건데 습관. 네. 강박이 아니라 습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습관. 그래서 이게 내가 집중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습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시간에 하게 되고 열게 되고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이런 건데 그때쯤이면 컴퓨터 열고 딱 이렇게 세팅이 되는구나. 네, 컴퓨터 열고 이때쯤부터는 쓰기 시작을 하고 네. 어느 쯤부터는 적당히 됐으니까 일단 놓고 딴 일을 잠깐 해도 돼. 그러다 다시 돌아서 이때쯤에 마감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안에서 내적인 습관으로 이제 잡혀. 네. 그러면 습관을 유지하는 건 의지하는 건 필요하다는 게 강박을 의지하는 건 되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만 습관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없애줘요. 맞아. 네, 그럼요. 예. 습관은 그대로 해야 마음이 편한 게 습관이거든요. 예. 그러고 보니까 미절이라는 소설 아시죠? 네. 거기 보면은 작가가 나와요. 작가가 나오는데 굉장히 인기 작가야. 그 미저리가 제가 영화로 봤던 그 미저리. 예. 예. 그래서 이 남자가 전혀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다가 그 미저리라는 이름의 여자한테 인질처럼 잡혀가지고 네. 강제로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여자가 시간 되면 싸대기 쳐서 때리고 안 일어나면 막 양동이째 물을 부어버리고 막 타자기로 후려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글쓰기 습관이 잡힙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죠. 네. 글을 쓰고 밥을 먹고 맞아요. 네. 습관을 만들. 산책하고 다시 돌아와서 글 쓰고 그렇지. 그 소설에 보면 나오는데 내 평생에 이렇게 성실한 작가 생활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 누가 옆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강제력이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겠구나. 네. 그거는 일종의 이제 자극제니까. 네. 이제 이게 강박이나 강제라기보단 자극제고. 네. 그래서 저기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글을 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고된 크리에이티브한 노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을 잘 미루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그 9 to 5처럼 이래요. 오히려 합리적이라서. 네, 우리는 잘못 착각해서 막 되게 천재적이고 어. 고뇌하고 막 술 담배 피우고 막 하다가 뭐 이럴 것 같잖아.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것 네. 같거든. 근데 정말로 생산성이 좋은 작가들은 네, 정말로 열심히 9 to 5로. 딱 습관화가 돼 있고 맞아. 그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잘하는구나. 그 시간 되면 사무실로 나가요. 집에 안 있어. 왜 뭐 집에 왜 제일 좋은 게 막 집에 막 뭐 풍경 좋은데 서재 빡 네. 녹차 이렇게 딱 끓여가지고 이럴 것 같죠? 안 그래. 절대 안 돼. 막 담배만 이만큼 사고. 지저분하고 막. 그건 옛날에 낭만주의 시대 때나 이제 그런 거고 지금 산업사회 시대 때는 오히려 특정 사무실에 나가 몇 시 특정 그리고 일단 무조건 열어 그리고 쓰기 시작해.
하루에 한 페이지는 반드시 써 이런 식이야. 쓰다 보면 또 쓰여지거든. 네. 조정래 작가가 그렇게 하신대요. 조는 작가는 아침에 딱 정제하고 아직도 타자기 안 쓰실 걸? 그 원고지에다 글로 손으로 쓰실 거야. 네. 출근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 사람이 매일 아침 달리기를 습관화 시킨 다음부터 글쓰기가 훨씬 쉬워졌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와이 살거든요. 더럽게 부럽네. 달리기로 거의 하와이를 한 바퀴 도는 거야 막. 이건 과장입니다. 하와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막 뛰고 와서 씻고 일하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되니까 소설이 일정 주기로 계속 나오잖아요. 네. 소설인데. 네.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하구나. 오히려 그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 태도, 하루 종일 고뇌하고 있는 그 태도는 네. 오히려 습관이 비생산적이에요. 없어가지고 영감을 뒤늦게 떠오르게 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재주가 좋을 때는 특히나 나이가 어리고 재주가 아직은 있을 때는 그게 뻥하니 됐다가 뻥하니 대박을 치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뭐 작곡가 술 먹다가. 그렇죠. 예. 절대 근데 그거는 오래 안 가고요. 반복이 잘 안 됩니다. 예.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맞아. 재수죠. 천재성이라기보다. 예. 그러니까 그 해주시니까 어떻게 생각이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냐면 습관화 해놨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일 떠오를 영감이 예술가들 입장에서 창작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가 낭만적으로 맨날 담배 피고 고민하는 그 상태에서는 한 일주일 있다 영감이 떠오르는데 자기가 생각할 땐 일주일 동안 고뇌해서 그게 번뜩 그렇지. 떠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예. 지금 지원님이 나도 하와이 살면 달리기 습관 들이는 거 하는 게 대표적인 변명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뭐가 된다. 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그 환경이 좋다는 거 굳이 말하면 자연 환경 좋고 풍경 좋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신경을 쓸 요소들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 그리고 하와이 1.5년 살았는데 그런 습관 안 생긴대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다 환경 좋아요. 네. 달리기 하기 그치. 다 좋아요. 사람 없지 조용하지, 길 깨끗하지, 공기도 좋지. 아침에 아무 데나 가면 다 달리기 습관 만들기 수 있어. 맘만 먹으면. 그렇죠. 네. 내가 단순하게 몇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 네. 이게 제일 좋은 환경이고 그러네.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카페가 그것을 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은 서재가 그걸 줄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고 그 찾는 것을 루틴화 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너무 강박적이지 않고 너무 애쓰지 않고서도 비교적 괜찮게 내가 일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은 미뤄도 돼. 그 나머지. 그렇지. 이런 상태에서는 미뤄도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자기는 그런 어떤 트리거? 일을 딱 습관화시킨 그 루틴에서 시작하는 지점을 커피로 삼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게 개인마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죠. 충분히. 나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일 시작을 커피 한 잔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또 좋은 습관의 어떤 습관 들이는 방법? 그렇죠. 좋은 거죠. 조건화입니다. 그게 네. 조건화. 나를 워밍업 시키면서 그치. 그 조건이 되면 내가 몸의 세팅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마음의 세팅도. 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일을 미루고 자꾸 루틴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요. 그럼 자꾸 다른 게 생각나요. 제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검색해보고 막 이러는 거. 네. 이런 걸 못 참아요. 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잠깐만, 이 단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네? 찾아봐. 그럼 그걸 한 시간 동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일의 일환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그게 재밌거든요. 그게 재밌거든. 놀고 있는 거구나. 노는 거지. 노는 거야. 뒤집어 말하면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이래서 시작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 일 앞에까지 갔는데도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너무 웃기네. 저 같은 분 안 계세요? 대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막 이렇게 야. 목줄이 아니 지금 클라라 강님이 비슷한 게 제가 트리거로 네. 그 조건화를 커피로 한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 아니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커피를 루틴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 중에 그래도 초보적인 단계가 시험 공부하려고 하다가 청소하는 거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까 클라라 강님이 그 시험 기간에 그래서 100분 토론이 재밌다. 100분 토론 다 보고 있다고. 사람은 다양하거든요. 네. 너무 웃깁니다. 결국은 시험 공부 안 한다 소리잖아. 맞아. 근데. 뭐든지 시험 공부보단 재밌거든. 뭐든지 재밌어. 시험 공부보다 재미없는 건 세상에 없어. 근데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 하다가 시험 공부를 하라는 소리인데 안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본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아니면은 미저리 같이 강력한 파트너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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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도움을 받아야죠. 예. 아 근데 미저리 같은 파트너
정말 유용하겠네요. 아니, 무조건 생기지 습관. 안 만들면 죽는데? 습관 만들다가 죽기는 좀 그런데. 거기 소설에서 미저리가 자기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막 걸레반불을 매겨요. 네. 그 영화에서도 어. 그 정도까지 다 묘사하진 않는데 심각하잖아요 영화에서. 다리에 부목대고 쳐서 네. 부러뜨리고 막 일부러 이러잖아. 밀잖아 계단에서 이렇게 밀어.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그게 이제 출판사 편집자의 마음을 표현한 거다라는 네. 설이 있고. 데드라인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네. 어.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 자기가 맨날 데드라인 늦으니까. 아, 예. 그래서 쓴 소설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무섭게 써야 돼? 아니,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엄청난 재능이지. 얼마나 죽이고 싶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네. 거지. 그렇구나. 근데 그 묘사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실제로 당해본 거 아니야 와이프한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스티븐 킹 와이프도 작가거든요. 네. 예. 아. 아무튼 미저리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은데. 제가 여자친구한테 부탁하는데 여자친구가 그거 못해요. 네. 네. 예. 내가 일 안 하면 와서 뭐 때려, 뭐 싸대기 그게 때려.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 사실. 네. 아니 그럼요. 내 일이 아닌데 얘한테 욕 먹을 일을 내가 왜 얘를 위해서 해야 그렇지. 되지? 예. 아무리 부탁받은 거라고 해도. 마치 엄마한테 이제 어렸을 때 왜 나 몇 시에 깨워달라고 네. 깨우면 승질내잖아. 맞아. 아 힘들어. 네가 깨워달래며. 그 술 먹고 늦게 온날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가야지 봉우야. 아이씨 안 간다고. 미안해요, 어머니도 엄마. 많이 참으셨을 아이,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예. 야 그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그게? 내가 아버지였으면 넌 죽었어요 내 손에. 저는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는 중요한 증거. 네. 내가 성숙하고 성인이 되고 책임 있는 인간이 됐다는 중요한 증거가 나 몇 시에 깨워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와씨. 큰일 났네. 넘어가시죠. 예. 한 3년 있다 어른들. 자명종한테 시키는 건 괜찮죠. 그런 거 아니, 괜찮아요. 그거는 네. 누가 그거는 그냥 나의 연장인 거니까. 네. 네.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 몇 번의 프로그램에 좀 지각을 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오늘 아침은 진짜 억울한 게 제가 뉴스공장 지각 안 하려 7시 15분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민동기 기자도 증언을 했는데 오늘 차가 너무 심하게 막혔어요. 도로에서 1시간 45분을 서 있었어. 근데 그 전에 지각은 제가 늦잠 자서 지각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자명종도요. 제가 못 일어나니까 시끄러운 거 샀어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이제 이 시끄러운 거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내가 잠에서 안 깨고 일어나서 그걸 끄고 다시 자. 그렇지. 내 껐다는 사실을 까먹지. 그래서 일어나 보면 세상 억울한데 그게 꺼져 있어. 잘 생각해보면 이거 나 말고 끈 사람이 없어. 그치. 망고가 껐을 리는 없잖아요. 내가 끈 거거든. 내가 그래가지고 저기 알람을 6시 30분부터 5분 단위로 해놓거든요. 네. 10개 하면 5분 단위로 꺼요. 그게 인간의 그 잠을 향한 의지는 정말 대단하군요. 그러면 내가 10개, 9개에서 10개쯤 되면 불안해지게. 이제는 끝날 텐데. 끝날 텐데. 그러면은 더 해놓으면 일어나긴 하겠다, 결국. 한 20개 해놓으면 일어나긴 해. 아니, 그리고 진짜 시끄러운 자명종 있으면 일어나긴 해. 다시 잠드는 게 문제야.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겠거나 급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고요. 네. 원래 중요하나 급하면 알람도 안 걸어요. 네. 자동으로 일어나. 자동으로 그냥 일어나거든요. 깨. 네. 네. 근데 일종의 약간 나만의 유희인 거지 이제. 네. 그렇죠. 평소에 급하지 않을 때는 네. 나만의 네. 유의. 이런 거라도 유익거리가 있어야지. 네. 아유. 그러면 알람을 한 6개월 하나씩 교체해야겠다. 소리가 다른 걸로. 시끄럽지만 다른 소리로 좀 바꿔야 되겠네. 외국 영화인가 그런 거 나왔었는데 무슨 이상한 아무도 못 여는 자물쇠 막 이런 거 만들어놓고 금고 안에다 집어넣고 막. 그거 어디서 나왔지? 되게 웃긴 영화인데? 웃긴 영화인데. 근데 나중에는 금관에 넣어놓으니까 울려도 몰라. 야, 충분히 못 자서 그러는데 아니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래도 또 충분히 못 자더라도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못 잤는데 얼마 못 자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누구나 있죠. 그리고 아예 꼴딱 새는 것보다 제 경험상 한두 시간이라도 자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에이 1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냥 밤새자 이거보다는 1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나아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못 일어난다는 거죠. 알람 들으면서 자면 어떡하냐. 알람 막 들으면서 그거는 공유병 아닌가? 그건 위험해요. 약간 좀 다른 증상인 것 같은데요. 공유병 같은데. 그건 조금 달라요. 네. 클라라 강님이 참 네. 고민이 많으시군요 지금. 클라라 님이 제가 알기로 저보다 잘 못 일어나는 분이에요. 네. 자 어쨌든 네. 뭐 근데 결론은 결국 자기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이 잘못된 루틴을 그러니까 수정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냉정한 자기 판단. 내가 지금 병리적인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도움받는 일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정리하면 예. 될까요? 의지가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어떨 땐 약물의 도움, 어떨 때는 예를 들면 클리닉의 도움, 어떨 때는 주변 사람의 도움, 또 어떨 때는
습관의 도움. 음. 이런 것들. 이게 나의 오로지 명백한 의지만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더 심각한 명리적인 상황에 빠져요. 왜냐면 자기 부정이 생기거든. 예. 나는 역시 보면 글렀어라. 그럼 안 되지. 어. 예. 나는 원래 의지박약이야라. 난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사람이 망가지면 계속 망가지려고. 맞아. 해요. 그리고 더 뻔뻔해져 네.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내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의지가 중요한 출발점에서의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유지해야 되지만 네. 의지만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오늘 굉장히 누구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고민 얘기라니까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우리 딸 알람 소리에 우리 딸 외에 모든 가족이 깬대요. 저런 가족도 그렇지. 많을 것 같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같이 사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야. 진짜 웃긴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미디어 정거장은 우리 신랑은 새벽 야구하려면 깨는데 애우는 소리는 안 돼. 이게 자발성의 문제죠. 네. 진짜 본인의 의지 문제. 이건 진짜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네, 이거. 이거는 정확히 이제 말하면 의지라기보다는 동기. 네. 동기네. 동기부여. 그러네. 동기부여. 그러면은 직접 강력한 동기가 되어주세요. 미저리가 되시면 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 고양이는 인간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알아들을. 다만 네. 무시하는 거. 알아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동기가 없어. 강아지들은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네. 근데 고양이들은 안 그래. 네. 자, 그래서 소담은 바로 이제 그래서 뭐 이거를 결국 요약하자면 예. 뭐 이러저런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일을 미루는 버릇은 일을 미루지 않는다기보다는 정말 미루면 안 되는 일을 미루지 않도록 하는 습관으로 해결한다. 버릇은 습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 버릇은 습관으로 해결한다. 좋네요. 네. 이게 뭐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자기한테 효용성 있는 그리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내가 야인성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본인한테 어울리는 정말 위험한 수준인지 알아보는 리트머스지로 정말 이것만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을 내가 미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되게 그거를 몇 번 미뤄서 사고를 쳐봤다. 그러면 약간 위기감을 느껴야겠네요. 그렇죠. 명리적이라고. 건강검진 미루는 건 어떤가요? 저 건강검진 많이 미뤘는데. 건강검진 많이 미루는 건 남한테 폐는 안 끼치는 게 괜찮아요. 아니 근데 더 큰 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예. 근데 한 1년 미루다가 받았거든요. 제 친구가 얼굴이 막 되게 안 좋아졌는 거야. 네. 야, 너 얼굴 안 좋은 것 같다. 좀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래서 못 받겠어. 맞아요. 걱정돼서. 그래서 못 받겠어. 뭐 나올까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걱정인데. 그렇지. 거품 세금 미루는 건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 못 밀어요. 네, 못 밀어요. 벌금도 내야 되고. 네. 저 얼마 전에 이름 밀어도 세금은 못 밀어. 그렇지. 세금은 반드시 내야 돼. 국민연금 밀었다가 지금 세게 맞고 있어요. 그건 제가 미룬 게 아니에요. 안 낸 거죠. 그치. 네. 국민연금 너무 많이 뜯어가다. 씨. 아니 뭐 돈 벌어서 다 나라에 내는 것 같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더 내고 더 받는 아니 지금. 자,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